친구들 안녕. 무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몰고 온 자는 찬, 즐거운 방학에 상큼발랄 귀여움을 몰고 온 자는 쭈은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긴가? 민가?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저 찬이 시원하게, 저 쭈은이가 상큼하게 알아낼게요. 긴가? 민가? 아하 쇼. 오늘의 주제 나와라. 6강 철사의 세계로. 오늘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는 철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철사? 철사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나? 그럼 피아노, 기타, 옷걸이 등등. 아 맞다. 그리고 이 오빠가 우리 주은이를 위해서 만들어온 이것도 바로 철사로 만들었지롱. 우와 예쁘다. 아,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든 칫솔꽂이. 칫솔꽂이요? 아, 이 구멍에 칫솔을 쏙쏙쏙 꽂는구나. 띵동댕. 잘 만들었지? 아, 그런데 오빠, 칫솔꽂이를 철사로 만들면 어떡해요? 왜 철사로 만들어서 물도 잘 빠지고 얼마나 위생적인데. 철사로 만들었다면서요. 맞아. 하지만 이 철사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라서 녹이 쓰이지 않네요. 아, 그럼 철사가 아니죠. 철사 맞는데? 잠깐!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긴가민가 주제 나갑니다. 철사는 철로 만들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에이, 당연히 철로 만들어야죠. 철이 아닌 철사들도 많거든? 아, 오빠, 철사가 뭐예요? 철은 실처럼 가늘게 만든 것. 아, 그게 철사거든요? 아, 맞는데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만든 것도 다 철사라고.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구리선은 따로 구리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리선? 네, 구리선은 따로 구리선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사는 철로 만들어야만 철사예요. 아, 아니야. 철사는 여러 가지 소재로도 만들 수 있어. 알루미늄 철사도 있고 스테인리스 철사도 있고 모든 금속으로도 다 철사를 만들 수 있네요. 아니거든요. 철사는 철로 만들어야만 철사. 다른 소재로도 철사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긴가민가 주제, 철사는 철로 만들어야만 하는지 알아볼까요? 원래 철사라는 말은 쇠로 만든 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철은 철만을 뜻하지 않고 금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만든 모든 금속선을 철사라고 해요. 영어로는 와이어라고 하죠. 철사는 쇠, 구리, 알루미늄 등등 다양한 금속 재료로 만들 수 있고, 요즘은 철사에 PVC를 씌워 다양한 색깔로도 나와 불이 들어오는 스탠드 같은 다양한 철사 공예품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긴가민가 주제의 결론, 철사는 모든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 거봐. 내 말 맞지? 아니, 저는 철사라길래 철로 만든 것만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죠. 아, 그런데 오빠, 철사는 언제부터 썼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썼을걸? 어? 그걸 오빠가 어떻게 알아요? 주은아, 너 스핑크스랑 피라미드로 유명한 고대 이집트 알지? 네. 그 고대 이집트 유적지에서 미라가 발견됐는데 거기서 철사가 나왔대. 네? 미라에서 철사가요? 그럼 그때가 언젠데요? 2300년 전쯤 됐을걸? 그렇게 오래전부터 발견됐다고요? 그럼 어디에서 발견됐는데요? 바로 저기서! 이잖아요. 저 사진으로 봤을 때 2300년 전 치과에서 철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네? 치과요? 저 가운데 구멍이 뚫린 이 있지? 저 이는 진짜 이가 아니라 코끼리 뿌린 상아로 만든 가짜 이야. 그러고 보니 이가 중간에 떴네요? 맞아. 저 가운데 구멍이 뚫린 이는 가짜 이라는 말이지. 저 구멍이 뚫린 이에 철사를 연결해서 꽁꽁 묶어준 다음에 튼튼한 다른 이와 같이 연결해서 빠진 이를 대신하게 하는 거지. 와, 2300년에 이를 신고 치과가 있었다니. 저것도 다 철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을 거야. 아, 그리고 지금도 치과에서 철사를 많이 써. 지금도요? 바로 교정기. 아, 맞다. 이와 이를 철사로 쪼여줘서 벌어진 이를 가깝게 만드는 거죠?
특히 교정할 때 쓰는 철사는 모양이 아무리 틀어져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네? 소리들이 팬티를 조여주지 않았는데도요?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 모양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철사가 있거든. 네? 철사가요?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긴가민가 주제 나갑니다. 원래 모양을 기억하는 철사가 있다 없다? 에이, 그런 철사는 없죠. 철사는 잘 구부러져서 어떤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또 어떤 모양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고 그 원래 모양으로 만들려면 저렇게 힘을 줘서 펴야 되거든요. 하지만 온도만 맞으면은 자기 모양으로 돌아가는 철사도 있는데. 온도요?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구겨져도 온도만 맞으면 원래 자기 모양으로 돌아가는 철사가 있어. 에이, 말도 안 돼요. 철사는 힘을 줘서 펴야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거든요. 힘을 줘서 피지 않아도 온도만 맞으면 자기 모양으로 돌아간 철사가 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모양을 기억한 철사는 없다. 모양을 기억하는 철사는 있다. 있다. 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결론은 원래 모양을 기억하는 철사가 있다. 정말요? 그런 철사가 있다고요? 그럼요. 보통의 철사는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을 유지하지만 가늘기 때문에 힘을 주면 쉽게 그 모양이 흐트러지죠. 원래의 모양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렇게 다시 힘을 주어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동글동글 말려있는 이 스프링 모양의 철사, 힘을 주어 모양을 망가뜨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사를 뜨거운 물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갑니다. 철사를 바꾼 게 아니냐고요? 자, 너무 순식간이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도 못 보셨다고요? 마치 철사가 살아있는 듯 동글동글 다시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만들어져 있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진 철사를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데요. 형상기억합금은 니켈과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든답니다. 보통 철사는 물에 넣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지만 형상기억합금은 힘을 주어 모양을 망가뜨려도 온도가 맞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브래지어의 틀이나 이를 교정하는 교정기에 많이 쓰이죠. 아, 온도만 맞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철사도 있구나. 그렇다니까. 바로 그 철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예쁘게 교정할 수 있는 거거든. 우와, 철사는 완전 고마운 존재네요. 아주 고마운 존재지. 그런데 이 철사가 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돼. 네? 커다란 다리를 들어올리고 있는 현수교에도 철사가, 그리고 연극에서 사람을 공중으로 붕 뛰어오르게 할 때도 철사가 쓰인다고. 하늘 철사로 커다란 다리도 들고 사람도 들어올리는 데 쓴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진짠데? 철사는 이렇게만 하면 뚝 끊어지는데요. 그리고 막 구부러지기도 하는데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철사를 이렇게 꼬아준다면 아주 튼튼해지지. 꼬아주는데 튼튼해진다고요? 네, 맞아요. 철사 여러 가닥을 꼬아서 튼튼하게 만들면 잘 잘라지지 않고 또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탱탱하게 탄성도 생겨요. 우와, 저런 것도 철사예요? 네, 가는 철사들을 수십, 수백 개를 꼬아서 만들면 아주 두껍고 튼튼한 철사를 만들 수 있어서 다리의 상판도 잡아주고 사람도 들어올릴 수 있답니다. 우와, 철사가 힘이 세구나. 저렇게 철사가 튼튼해지는 법이 나오면서 한 소년이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게 되지. 그게 뭔데요? 저기 1874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니들은 이제 나 몰래 아무 데도 못 갈걸? 왜냐? 가시철조망이 있으니까. 바로 이 소년이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든 조셉 글리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들이 다 어디로 간 거니? 안 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양들을 잃어버리고 말지. 안 되겠어. 울타리를 만들어야겠어. 울타리를 빠져나가는 양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조셉은 어느 날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또 화났어.
구멍이 났는데 양들이 뚫고 나가질 않네? 뭐지? 가시 때문이었잖아. 아, 이 녀석아,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그게 뭐냐? 가시가 달린 철조망이요. 그거는 왜? 양들이 가시 울타리는 피해요. 거기로 지나가면 아프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한번 만들어 볼게. 자, 보자. 조셉은 대장장이었던 아버지에게 철사에 뾰족한 철사를 꼬아매단 가시철조망을 만들었고, 저 철조망 때문에 못 가겠다. 넘어가면 아파. 이게 다 쟤 때문이야. 이 철조망은 미국 전역에 있는 목장으로 팔리기 시작했지. 아주 복잡하지 않아도 아이디어가 좋으면 발명품이 될 수 있구나. 여기서 세 번째 긴가민가 주제 나갑니다. 문구로 많이 쓰이고 있는 클립은 발명품일까요? 아닐까요? 에이, 당연히 발명품이죠. 에이, 발명품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하지. 저게 뭐야, 그냥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준 거잖아. 왜요? 방금 전 가시 철조망에서도 봤듯이 아주 복잡하지 않아도 아이디어가 좋으면 발명품이 될 수 있잖아요. 가시철조망은 그래도 꼬우고 자르고 붙여주기라도 했지. 클립은 그냥 철사를 이렇게 빙글빙글 구부려준 거잖아. 이런 건 발명품이 아니야. 아무리 단순해도 발명품 맞거든요. 여러 장의 종이를 끼워도 빠지지 않죠. 나중에 다시 빼도 흠이 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발명품 맞아요. 근데 발명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방법이 단순하고 쉽잖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는 발명이 아니지. 클립은 발명품 맞아요. 클립은 발명품이 아닙니다. 발명품 아님. 발명품. 자자, 클립은 과연 발명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결론, 클립은 발명품이다. 예! 아직도 사무실이나 학교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립. 여러 가지 예쁜 색으로 만들었지만 클립의 기본 모양은 한 번, 두 번, 세 번 둥글려 작은 곡선이 큰 곡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최초의 클립은 1867년 미국의 세뮤얼 페이가 만든 삼각형의 모양이었습니다. 이 클립은 당시 옷에 상표를 붙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1899년 미국의 윌리엄 미들브룩이 이 클립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옷이랑 종이랑 끼울 게 아니라 종이를 여러 장을 끼우면 어떨까? 당시 사람들은 여러 장의 종이를 풀로 붙여 썼지만 한 장씩 떼어서 쓸 때 종이가 상하고 일자핀도 사용했지만 손이 찔릴 위험이 많았고 핀을 빼면 낱장으로는 쓸 수 있지만 종이에 구멍이 나서 여간 불편하지 않았죠. 종이 여러 장을 집으려면 한 번 모양을 잡은 후에도 절대로 틀어지지 않는 강철 철사로 만들어야 해. 손으로는 못 만들겠다. 그래, 기계를 만들자. 그럼 많이 만들 수 있잖아. 1899년 미들브룩은 클립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고 특허를 신청했고 이때 만들어진 클립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립과 같은 모양의 잼 클립. 이후 클립은 사무실, 학교 등등 종이 서류를 만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1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발명가들이 더 좋은 종이 클립을 발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특허를 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잼 클립 모양의 클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와, 클립이 발명품이라니. 오빠, 발명품은 아주 복잡하고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좀 버리세요. 알겠어. 그리고 강준. 네. 많은 사람들이 쓰는 클립처럼 철사가 문구에도 쓰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어디에 쓰지? 바로 스테이플러. 맞다. 디귿자로 생긴 심이 들어있어서 꾹 누르면 심이 종이를 쪼여줄 수 있죠? 그렇지. 그리고 또 공책 종이를 고정시켜주는 스프링도 다 철사로 만든 거라고. 우와, 철사로 만든 게 이렇게 많다니.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철사로 만든 게 정말 많을걸? 오빠, 저 결심했어요. 뭘?
철사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 거예요. 강준. 오빠가 아이디어는 못 내줘도 응원은 해줄 수 있다. 발명왕 강준. 아, 맞다. 잠깐만요. 야, 강준 어디가? 뭐야, 어디 간 거야? 아이씨. 오빠. 어디 갔다 왔네 또. 아, 오빠 선물 만들러 갔죠. 이게 뭔데? 아, 독서래요. 자, 책을 네. 여기에 놓고 보면 팔도 목도 안 아프고 좋아요. 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제가 방금 만들고 왔다니까요. 뭐? 너 금세 나갔다 왔잖아. 네, 금세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그게 가능해? 네. 세탁소 옷걸이 양쪽 끝을 조이고 앞으로 구부려준 다음 고리의 끝을 말고 가운데를 잡아당겨서 말아준 고리에 걸면 끝. 만드는데 2분도 안 걸려요. 강준. 철사는 뭐든지 만들 수 있겠는데? 기대하세요. 철사 발명왕 강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궁무진한 철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시원한 문자 참과 상큼 발랄한 준이와 함께하는 긴거 링거 아하 쇼. 다음 시간에 꼭꼭꼭 또 만나요. 안녕.